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 시민이 재난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급 결정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사회 경제적 위기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과 외국인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2월 파주시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66호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재난 등의 사유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평택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공공에너지 요금 인상까지 곁들여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재난 등이란
재난 등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평택 시민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거 좀 설명.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재난에 이제 한정이 돼서 이제 조례가 돼 있는 거고요. 또 요거 지금 이제 여기 등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하는 조례는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포괄적으로 보면 뭐 연관은 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게 돼 있고요. 또그 안전총괄과에 있는 조례와 이 조례가 서로 이렇게 그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로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기존에 지금 안전총괄에서 그 재난 그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 지원. 예. 그거 거기에다가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 거는 예, 그것도 사전에 이제 그 논의는 있었습니다. 검토를 논의는 있었는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거기에 포함을 시키기에는 법적으로 좀 논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접근하는 게 좀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급 대상에 보면 이제 그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국내 거소 신고가 되는 사람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이 지급할 때 이분들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하는 거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거소증만 있어도 지급이 된다. 네, 거소 신고가 돼 있는 분이라든가 또 영주 허가된 사람들, 또 정식으로 결혼이나 이런 거로 해서 된 분들 이렇게 다 해서 지급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그 6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급 대상에서 1호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서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의회 의결을 거친 때라든지 아니면 뭐 시에서 시장의 어떤 일정 시점, 그 시점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그 시점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유동적일 수는 있는데 이제 네. 우리 이제 의결 시점으로 이제 저희들은 의결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공포가 되는 거기 되면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월 28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네.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제 또 변동이 또 생길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준점을 공포한 시점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근본 저희 이제 에너지 관련된 어떤 긴급 사항 이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택시의 어떤 재난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것들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급이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시점에 대한 논의가 좀 이 안에 명시가 되는 게 앞으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효력 발생 시점과 이제 네. 이거에 대한 지급 개시 시점은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이제 네. 효력 그렇죠. 발생 시점은 이제 공포와 즉시에 이제 효력이 네네. 발생하는 거 보고 또 이제 이 어떤 실행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시스템 구축 상황이나 이런 것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고려를 해서 접근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표한 시점으로 해서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뭐 향후에 조례 이외 규칙이나 다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1호만이 아니라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시점도 그리고 영주권 체류 자격에 취득한 이분의 취득 시점도 이런 시점들이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은 조례에 담지 않는다면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 규정을 통해서 담아놓는 게 낫다. 예, 그거는 고려해서 추후에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혜영 의원님. 네, 요번에 이거 지급하는 거를 지역화폐로 할 건가요? 예, 예.
아니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는 계속 지역화폐로 이게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뭐 생활 안정의 측면도 있지만 또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의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역화폐로 하는 거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받은 거는 장비 임차비도 있고 그런데 예. 그거는 늘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그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네. 이건 장비를 다 임대해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장비를 임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화폐 할 때는 이제 장비를 임차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네. 카드를 미리 확보를 해놔서 네. 거기에 없는 분들한테 카드 발행도 하고 이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임차라기보다는 새로운 카드 발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카드 발행 이건 발행 수수료고 장비 임차비가 장비는 따로 이제 있길래 컴퓨터라든가 이런 네. 거를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컴퓨터를 쓸 수가 없고요. 별도 공간에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뭐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예. 지금 그 운영비도 7,600만 원이 넘게 지금 들길래 예. 이것도 뭐 매번 이거를 매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만 필요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예,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공시설물도 전부 다 전기료나 도시가스 이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제8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서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10만 원을 저희가 지화폐로 받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분한테 이거를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창구를 마련하거나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창구를 신설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그 절감 측면을 말씀을 첫 번째 게 절감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을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감면 혜택을 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건가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공공시설에 대해서. 네, 그리고 감면에 대한 부분은 생각 못 했는데 뭐 혹시 그것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임대료나 이런 거는 감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면의 범위 안에는 이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 각 부서별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령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상 많지는 않은데 그 아예 그를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받겠다라고 의사 표시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안 해서 이거를 이제 없는 분들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시의 예산에 뭐 절감을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선의의 그 뜻을 밝히시는 분은 있는데 요거를 시에서 기부로 전환하는 창구를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분이 수령을 해서 행복나눔 본부나 이제 그 모금운동 본부 그쪽에다 직접 기부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는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혹시 가능한가요? 근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거를 하라고 안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본인들이 이건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광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조 세입 예산입니다. 보전 수입으로 27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조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25억 4,62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7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시민에게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기금이 270억 원, 지원사업을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600만 원, 장비 임차비와 홍보비 등 운영비 4억 3,600만 원, 전산 시스템 구축비 7천만 원, 시스템 서버 사용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평택 시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지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697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278억 원 1.24%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78억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278억 원 증액된 1조 2,728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징수과 소관 순세계 잉여금이 27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278억 원 증액된 4,664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7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최근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어요. 자, 질문 좀 하면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 지원 운영비에 대한 접수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에 그 여유 공간에 그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지금 읍면동의 공간 그 사정에 따라서 네. 회의실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민원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읍면동 담당 직원하고 또 우리가 임시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2명 내지는 3명씩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2명씩 지원이 나가서 네.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그렇게 자료가 수집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읍면동에서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뭐 시에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자리에서 다 입금 조치나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나 읍면동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네. 직접 다 응대해서 입금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예년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이제 그 안내를 적극하겠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또 현장 방문해서 하시기 때문에 읍면동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때와는 조금 다르게 각 읍면동에서 그냥 다 정리가 끝난다. 그때도 읍면동에서 그 지원 서비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예, 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날 접수받은 거 그날 지출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예, 예.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접수받을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제 네. 그 행안부에 있는 그 주민등록 그 현황을 우리가 내려받아서 이제 네. 그건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받고 이제 그거를 연내 신청해서 지급을 하고 또 와서 확인하는 것까지 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절대 기간이 한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이 딱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해서 한 빨라도 한 20일 정도는 신청 써야 될 기간을 거다.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죠. 예, 뭐 저희가 이제 이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긴급하다라고 느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적인 어떤 시민들에게는 계속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해서 정확히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민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그리고 지금 홍보비도 2천만 원 편성이 됐는데 예, 예. 홍보의 발전을 기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선한 의도로 내가 이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뭐 좀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많은 분들한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어떤 긴급한 안내나 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바일로 고지를 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좀 확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 그 많은 주민하고 만나면서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서 같이 어떤 동의를 얻어가지고 향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어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그 TF에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소통홍보관에서도 이제 그 시 알림톡을 하기 위해서 연락처 동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있어서 전 시민의 최대한 각 세대별로 다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고 이제 한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모바일 신청이 상당히 빠르기도 하고 이제 본인들에게 정확하기도 한데 저희들이 어떤 최대한 안내는 하지만 그래도 보완적으로 현장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예, 유정화 의원님. 네, 유정하 의원입니다. 방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사실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수막 설치로 인한 홍보보다는 각종 채널을 활용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물론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인한 프로모션이 진행이 함께 되면 어떨까. 이제 다양한 이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 그 중에서도 이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 다른 거 발송을 할 때 같이 상단에 제일 먼저 넣어서 이게 진행하는 기간 신청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좀 수록을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카드 발행 수수료라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게 제가 지금 전에 받았던 그 지원금들 중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로도 연계가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용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개인별로 갖고 있는 일반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지역화폐로 일원화해서 이제 하는 게 두 가지의 어떤 그 목적을 코나카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같이 달성할 때로 보고요. 또 지역화폐 카드도 이제 기존에 갖고 있지만 또 없으신 분들도 많고 또 아직도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현장에서 또 발급을 또 해줘가면서 입금을 시키는 이제 그런 체계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례안 설명하실 때도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매번 할 때마다 여기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전산 시스템 개발비라는 부분, 이게 시스템 사용료와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구축이라는 내용의 장비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장비 임대료는 별도로 있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그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이제 주민등록 현황 그 자료만 가지고 이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신청 작업이나 그 지급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병합해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해놨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점에 맞는 자료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가구수가 변경이 되거나 네, 정보가 그렇습니다. 변경이 예. 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DB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운 또 거고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개인정보 동의 이런 것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받아서 그 시점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이어서 지급을 하더라도 매번 이 경비는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새로 또 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되는 거고요. 이 비용을 더 절감해서 좀 필요한 곳에 더 나아가면 예, 좋을 그렇습니다. 것 저희들도 그 같은데. 부분은 좀 이게 치료 가까이가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은 좀 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행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필수 비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좀 보십니다. 네. 또 공공시설 외에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가구 수별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랑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이 난방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절약만을 유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복지 시설 중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크다라고 되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지원이 별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인 지원 폭도 처음에 어떤 그 했던 취약계층보다는 범위가 좀 넓게 잡아서 지금 시설도 좀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체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조례에 저희 그 생활안전지원금의 공제가 있잖아요. 거기 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전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네, 거죠. 그건 뭐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거기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례는 이제 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줄 때 경기도와 이제 지자체가 이제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지급하는 예. 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자체 부담분을 설정을 해서 이제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지자체에서 선 지원한 부분들은 그 금액을 다시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 빼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제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민원이 상당히 좀 발생되는 경우는 있는데 다음 상황에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또 공제를 할 수밖에 또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런 게 담아놔야 할 때 좀 쓸 것 같습니다. 공제가 될 수도 있다. 요번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아, 예. 지난번 코로나 상황 때 그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줄 때 같이 그런 지자체와 어떤 시차가 생겨서 그 뭐 할 때는 공제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총액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총액으로 보면 받는 분의 입장은 금액은 똑같은데 지급하는 주체별로 이제 먼저 줬느냐 나중에 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먼저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지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평택시가 별도로 지금 이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네요, 결론은. 이게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평택시가 특별히 추진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전 국민한테 전 세대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지자체 부담을 또 이제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급을 했으니까 시비를 공제한. 예,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만큼 빼고 지원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TF팀이 동원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언제 정도 지급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 기간을 저기 한 2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가 이제 지급 개시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 개시를 그때부터 해서 운용 기간은 지금 신청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한 달 예, 정도. 그러니까 4월 말 정도면. 이게 뭐 기간은 뭐 저기 지자체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게 길게 간다고 해서 저기 신청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첫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생년월일별로 이렇게 구분을 홀짝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돼서 잘 자리를 잡아서 골고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난방비가 냉방비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저희들이 시민분들에게 뭐 이렇게 원포인트 저도 이제 의회 생활하면서 처음 하고 있는데 원포인트 의회를 열 정도로 지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금액이 개인 가구들에 가는 금액은 사실은 생각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관광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